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리고 제주도의회 임시회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3 왜곡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3과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말한 내용이 태영호 최고위원은 김일성 지시로 일어났다는 발언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특히 송악산 일대 중국 자본 소유 토지 매입비 410억 원과 주변 사유지 매입비 161억 원을 확보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또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개발 유효 기간을 2025년 7월까지 2년 연장하는 허가 동의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모레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제주 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시 동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4차 도민경청회가 오는 13일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도민경청회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당초 8일까지였던 의견 수렴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는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섬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 유명 작가가 제주에서 어린이의 순수함을 담은 작품으로 기획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페트병에 군청과 검은색 팔, 얼굴을 그려붙인 9살 어린이의 만들기 작품이 하얀 캔버스에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색채로 표현한 모노크롬 작품 속에는 어린이가 그린 동물이 숨은 그림처럼 담겨 있습니다. 갤러리 한쪽에는 영감을 준 어린이의 방이 설치 미술 작품으로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1980년대 중반 프랑스 파리 제8대학교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최준걸 화백이 9살 김은우 어린이와 만든 작품입니다. 올해 69의 최화백과 9살 어린이의 콜라보 기획전 준비가 시작된 건 10달 전. 6년 전 제주에 이주한 김종건 서예가가 최화백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하면서 최화백이 김서예가의 딸인 9살 은우에게서 영감을 받아 마련된 겁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나오는 그림이 아닌 그냥 순수한 아이 입장에서 보이는 그런 조형의 세계와 우리 어른이 보는 조형의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자.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과연 교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9살 은우에게 의도를 설명하고 은우가 그린 그림을 캔버스에 되살리며 작품 10여 점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캐릭터 빼꼬미도 태어났습니다. 이 자세히 멀리서 보면 눈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거미줄 같아. 전시회는 양현모 화가가 어린이를 위한 드로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첫 번째 어린이날 기획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제 그림 그리는 수업을 화백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수업을 해서 또 전시도 이제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는 두 번째 전시는 이제 기획전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한 거고 또 내년에는 또 이제 어떤 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른을 앞둔 화가 자한 최준걸과 순수함 가득한 태명 알바미 은유의 시선을 한 작품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10일까지 김종건 갤러리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체험학습이나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전세버스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정작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없어서 전세버스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입니다. 봄나들이철 여기저기 부르는 곳은 많은데 버스는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아예 번호판까지 떼어낸 버스도 보입니다. 업체 대표까지 운행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운전기사가 부족해 버스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일은 지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현실은 지금 기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차량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0% 가동할 시기에 거의 뭐 한 7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버스 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회사 차고지마다 운행을 하지 못하는 버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의 전세버스 1,900여 대 가운데 10%가 넘는 200여 대가 기사를 찾지 못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전세 버스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전세 버스 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60.06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61.6%가 60대 이상이고 80대도 4명이나 됩니다. 충북 지역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지각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을까.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까지 겹쳐 폐업까지 검토하는 업체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버스 업계는 감차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기사 보충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반 그 통근 통학이라든가 단일 노선에 정해진 노선에 단순 노선에는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근로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코로나19가 꺾이면서 일상 회복과 함께 여행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전세 버스 업계는 여전히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해남윤씨 문중의 제각인 영모당과 추원당이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600년대에 지어져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재사용 건물이 보물로 지정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도안면에 자리 잡은 해남 윤씨 문중의 재사용 건물 영모당입니다. 숙종 13년인 1687년에 건립됐지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물고기 장식, 행랑채의 부엌 천장에 있는 환기용 소슬 지붕 등이 당시 지방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문간체가 이게 디귿자로 그 앞마당을 아주 편안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은 우리나라 제일건축에서 전혀 없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내부는 기둥을 없앤 강당 형식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넓게 꾸며졌습니다. 견고하게 지어진 덕에 3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마다 해남윤씨 문중에 제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추원당 역시 해남 윤씨의 제각으로 당시 고산 윤선도를 중심으로 1649년 건립됐습니다. 숙종 28년에 새긴 족보 목판 93점이 보관돼 있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점을 인정해 문화재청은 이들 두 제각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영모당, 추원당이 강진군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안동 등 영남 지역의 많은 제각들이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달리 처음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된 강진의 두 제각. 강진군은 다산의 외가이자 해남 윤씨의 상징인 영모당과 추원당을 다산초당과 연계한 강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엿새 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조금 유입되면서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공기를 데우면서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까지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정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이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제주 11도, 서귀포 14도, 성판항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18도, 서귀포 21도, 성산 19도로 어제 낮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도 동부와 남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폐막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로 이름을 바꿔 열립니다. 국제 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전기 선박과 도심 항공교통 UAM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관련한 종합 모빌리터 플랫폼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대회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는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국내 최초의 양문형 전기버스를 선보였고 다양한 세미나와 투자 유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어 교육과 홍보를 위해 올해 예산 7억 원을 투입해 3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과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에 나서고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 등 9개 교육 사업을 벌입니다. 또 제주어 드라마와 제주어 뉴스, 제주어 음악 여행 등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제주어를 알리고 웹툰과 연극 등 제주어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제주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마라도에서 옮겨진 고양이 가운데 처음으로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 지역 6개 동물권 단체로 꾸려진 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에 따르면 마라도에서 옮겨진 45마리의 고양이 가운데 1마리가 입양되고 6마리는 입양을 위해 임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내일부터 열리는 제주 반려동물 축제에서 마라도 고양이 입양 부스를 운영하고 임시 보호시설에서 고양이를 돌볼 시민 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불축제가 취소되면서 참가자들이 쓴 소원지 5만여 장이 오는 21일 새별오름 광장에서 소각됩니다. 제주시는 소원지를 작성한 참가자들의 마음을 고려해 고사를 지낸 뒤 새별오름 창고에 보관 중인 소원지를 꺼내 특별히 제작된 화구에 넣어 소각할 계획입니다. 소원지를 태우는 행사에는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부근에 대규모 버스 회차지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기존의 제주대학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회차지가 산학협력단지 진입로 공사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인근에 75억 원을 투자해 10,000제곱미터의 새로운 회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회차지가 조성되면 기존에 이루어지던 버스의 도로변 주정차가 사라지고 운행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엽탄 520여 점과 석궁 1개 등 530점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무기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총포나 화약류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와 인터넷에 총포나 화약류를 만드는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농민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강현호 도의원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